자, 보시죠. 재화의 공급. 자, 2장이고요, 2장. 우리가 과세거래예요, 과세거래. 예. 여러분들이 이제 부가가치세를 하시면 꼭 구분하실 게 부가가치세는 재화하고 용역을 구분 좀 해주셔야 돼요. 재화하고 용역이 우리 저번에 한번 봤었지만 재화의 수입은 과세했는데 용역의 수입은 과세 못했죠. 부가가치세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혹시라도 사업자,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나 개인 사업자 되면 하셔야 될 일이니까 부가가치세를 징수할지 말아야 될지 그죠?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 세무이급 올라오시면 이제 가산세라는 걸 배우세요. 근데 그거까지 두드려 맞거든요, 막. 아무튼 보시죠. 자, 우리가 이제 재화의 공급인데 우리 부가가치세에서 중요한 용어는 여기 있는 공급이라는 용어예요. 공급. 네, 우리가 소득세하고 법인세는 소득 벌어들인 거면 과세를 합니다. 세금을 부과하는데 부가가치세는 인도 내지는 처분을 해야 과세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중요한 동네가 별도로 있어요. 거기는 이제 계산 문제도 많이 나오고 말 문제 많이 나오는 동네 있는데 거기 나중에 실기할 때 실기 끝나고 나서 설명할게요. 알죠? 그래서 우리가 재화라는 건 일단 재산적 가치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재화 가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건 및 권리라는 건 실제로 교재에는 유채물, 무채물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유채물, 무채물. 그러니까 형태가 있던 없던 우리가 재산적 가치가 있으면 재화다라는 거니까 권리도 재화라는 뜻이에요. 일단.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 가끔씩 말문제로 출제하는 게 뭐냐면 얘예요. 다음 중 재화가 아닌 것은 이렇게 재화가 아닌 것. 문제에서 물어보면 일단 수표, 어음, 통화 있죠. 얘네들은 재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시기에 쟤네들 재화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얘네들은 결제를 하는 수단 그 자체인 거예요.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가지고 음료수, 커피를 4,000원짜리 사셨어요. 백다방에서 좀 큰 거. 4,000원을 사시면서 현금으로 다 주신 거야. 근데 여러분이 제가 부가가치세를 배웠는데요. 당황하겠죠. 사람들이 그 사람이 뭔 소리야? 당신에게 현금이라는 재화 4,000원을 공급하고 있으니까 부가세 400원 주세요. 그럼 상대방은 커피를 줘요? 뺨을 줘요? 뺨을 주겠죠. 여러분들 뭔 개소리냐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결제를 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알죠? 그 다음에 우리가 채권하고 주식을 유가증권이라고 하죠. 그럼 유가증권은 분명히 재화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가치가 있으니까. 맞죠? 근데 그걸 포기한 거예요. 워낙 거래가 많잖아요. 거래가 많으니까 일일이 포착해서 때리기 힘들겠다라고 포기한 거예요. 과세 관청이. 알죠? 자, 그 다음에 또 시험에 출제를 많이 하는 게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 요거 출제를 많이 해요. 이건 실제 기출문제도 풀어볼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건 과세하겠다 안 하겠다? 그렇죠.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맞죠? 보시면 자 일단 동그라미 1번 담보 제공. 우리가 항상 부가가치세든 아니 세법이든 회계든 실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담보로 제공한 건 실질적인 이전이 안 된 거 형식적으로만 이전이 된 거니까 과세를 안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설명해 볼게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편의점을 넘기려고 해요. 편의점을 그냥 한꺼번에 다 넘기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편의점을 그냥 1억 원이라고 가죠. 알죠? 제가 이제 1억 원에 넘기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재화의 공급으로 보잖아요. 재화의 공급으로 보게 되면 저는 1억 원만 받아요. 부가가치 1,000만 원까지 받아요. 그렇죠? 부가세 1,000만 원까지 해서 1억 1,000만 원 받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당연히 1억 원에 매입하는 것보다 1억 1,000만 원에 매입하는 게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그냥 사지 말까? 맞죠? 부가세도 줘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알죠? 그럼 제가 양도면 여러분들 양수하는 사람이 양수.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재화의 우리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건 우리가 그 양수자 있죠? 포괄적으로 매입하는 사람한테 부가가치세를 부담을 안 시켜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서로 간에 우리가 이전 주고받는 걸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거. 네, 좀 이따가 그지 같은 문제를 하나 푸시게 될 거예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진짜 제가 봤는데 진짜 그지같이 됐다라는 문제가 있어요. 좀 이따 푸실 거고, 곧 푸실 거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조세의 물납. 그럼 질문입니다. 우리 저번 주에 국가도 납세 의무자였어요? 아니었어요? 부가가치세에서? 납세 의무자였죠. 왜 납세 의무자로 봤냐면 상대방의 거래 내역을 파악해서 우리가 나중에 소득세나 법인세 자료로 때리려고 한다라고 했죠. 근데 조세의 물납은 왜 물납은 일단 왜 우리가 현금 납부는 현금은 재화가 아니니까 여기 없는 거고 물납은요 우리가 현금이 아닌 걸로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으로. 그럼 걔네들은 왜 재화의 공급을 안 보냐면 우리가 세금을 납부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거래 내역이 파악이 완료가 돼서 세금 파악 끝났으니 납부시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 내역 파악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열심히 설명 중이지만 암기사항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냥 외우시는 거하고 이유를 알고 계시고 외우는 건 분명히 차이가 커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좀 할게요. 여러분 경매 아시죠? 경매는 아실 거고 그 다음에 공매는 뭐냐면 공매는 공공기관 있죠. 공공기관이 경매를 하는 걸 공매라고 해요. 공공기관이 경매. 그럴 수도 있죠. 공공기관이 경매할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경매하고 공매는 법률상의 계약이나 법률이죠. 경매법이 있단 말이에요. 알죠? 그래서 일반적인 경매는 재화의 공급으로 봐요. 근데 여기는 일반적인 경매 공매예요. 법률이에요. 법률이죠. 법률이 들어갔다라는 건 강제 경매, 선택 경매. 강제라는 거예요, 강제. 예. 자, 한번 사례 들어볼게요. 공매 가지고 사례 공매. 여러분 제가 체납자예요. 체납자. 세금을 체납하고 있어요. 체납하고 있으면 가끔씩 그 뉴스 같은 데 보시면 세무공무원이 빨간 딱지 막 붙이죠. 세무공무원 빨간 딱지. TV에도 딱지 붙여가지고 막 이렇게 사용 못하게. 그래서 우리가 압류한다. 압류. 압류까지 했는데 이놈 새끼가 계속 세금을 안 내고 있어요. 제가. 안 내고 있으면 이제 그 압류한 재산을 가지고 가버려요. 세무서로. 알죠? 세무서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걸 경매에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경매를 개인이 하는 거예요? 세무서가 하는 거예요? 세무서라는 공공기관이 하니까 그걸 공매라고 불러요. 법률에 따른. 이게 이제 세금 징수법에 따른 공매거든요. 알죠? 그럼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실제로 우리가 경매로 처분하는 건 세무서가 하는 거지만 그 물건의 주인은 저죠. 왜냐하면 우리가 수탁자가 팔 때도 수탁자가 위탁자의 물건을 파니까 그건 인도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재화가 인도됐냐가 중요해요. 여기는. 그럼 제 재화가 인도된 거죠. 비록 세무서가 판 거지만. 이해되세요? 그럼 만약에 이걸 재화의 공급으로 보게 되면 경매에 당첨된 사람이 사업자면 매입세 공제해줘야 돼요. 매입한 사람이 사업자면. 그리고 저는 매출세액을 내야 돼요. 그러면 저는 매출세액을 낼까요? 안 내죠. 체납자가 세금도 안 내고 있는데 매출세액을 왜 내요? 근데 사업자한테는 매입세 공제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세무서는 세금의 손실이 발생해버려요. 맞죠? 그래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게 되면 매입하는 놈도 매입세 부담 안 하고 인도되는 제 재화도 제가 매출세액 안 내면 세무서 입장에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경매 공매는 제가 부가가치를 납부할 여건이 되니까 저 매출세액 내고 상대방 매입세 공제 받고. 무슨 말이 되시겠어요? 요거. 자, 그럼 실제 문제 풀어볼게요. 얼마나 거지같이 냈는지. 진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104회 15번. 104회 15번. 어디로 가주시냐면 312페이지. 312. 312페이지에 13번 한번 풀어보실래요? 312페이지 13번. (312페이지) 13번 한번 풀어주세요.
그럼 혹시 몇 번일까요? 그렇죠. 어떻게 하셨대요? 그렇죠. 일부. 그렇죠. 너무하죠. 아까 사업의 포괄적 포괄적이 뭐예요? 전체 넘긴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때 욕 엄청나게 먹었어요. 너무한다고 진짜. 맞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맞죠? 담보 제공은 실질적 이전 아니니까 동그라미 2번은 일부를 승계. 또 패고 싶어. 근데 현실에서는 일부 승계도 해요, 여러분 실제로. 맞죠? 서로 간에 여기는 내가 하고 여기는 네가 하고 이렇게. 예.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 몰라.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뭐죠? 공매인데 법이 들어갔죠,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너무하죠, 진짜로. 자, 됐고요. 자, 이제는 쭉 넘어가서 자, 여기 공급 시기 볼게요. 141페이지. 왜 넘어가냐?